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줘.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장마도 이제 어느새 조금씩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제 옥천 영동 보호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괴산이 큰 피해가 있어서 옥천 영동에서도 이제 자원봉사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웃 괴산에 가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가들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수록 재난재해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농가들뿐만 아니라 이 자급, 먹을거리 자급과 이제 어떤 순환 체계를 어떻게 이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얼마 전에 이제 옥천에 오셔서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먹거리 돌봄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먹을거리 재단 이제 정책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네, 전국민 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원기입니다. 예, 우리 송원규 선생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아니, 뭐 여기는 대전역으로 금방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제 2년 후면 광역전철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옥천은 어떻게 자주 방문하시는 댁이죠? 네,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1년에 두세 번 이상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두세 번. 옥천은 어떤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옥천에 대해서 제일 강하게 인상을 받았던 데가 그 제철 꾸러미라고 하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보내는 거를 2012년, 13년 정도에 할 때 택배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지역사회에서 직접 배송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그런 방향성이 강한 지역이라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 그 얼마 전이적이죠. 그 먹을거리 돌봄 체계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는데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님께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2년 전에 이제 연구를 했던 것이 좀 계기가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먹거리 정책이 좀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면서 직매장과 학교급식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과 어떤 먹거리 정책 혹은 사업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돌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옥천신문 기사를 보고서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같이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지역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주도 서귀포시 사례도 나오고 뭐 부천시 사례도 나오던데요. 네네. 서귀포시 사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서귀포시에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혼디 건염이라고 하는 혼디 건염? 이게 제주 말로 함께 돌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혼디 건염. 네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통합 돌봄을 준비하시는 지역사회 민간 주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이 돌봄 체계 안에서 어떻게 먹거리를 녹여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중심이 되는데요. 식사 배달과 그리고 공동체 식당, 커뮤니티 키친 사업 두 가지입니다. 식사 배달은 말 그대로 먹거리를 좀 안정적으로 또 요리나 이런 행동하시는 것들이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식사 배달을 통해서 조금 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게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소외감 것들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것도 상당히 큰데 그래서 공동체 식당에 모여서 함께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먹거리를 나누면서 하는 공동체 식당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달과
직접 와서 같이 공동체 식당에서 네. 요리를 하면서 이제 뭔가 같이 관계를 맺는 그런 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월 60이식이라고 돼 있던데 네. 그 월 60이식이면 하루에 2끼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곤디건염 사업에서는 일일 2번의 식사를 제공하고 뭐 단가를 한 6,000원 정도로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보통 점심 저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주로는 이제 그렇게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되게 점심 저녁까지 이게 책임을 진다. 이거 지역 농산물로 물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예, 가급적이면 이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준비해. 야, 서귀포시도 그렇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마을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마을공동체 먹거리 나눔에 나섰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농번기 공동급식을 되게 일찍 시작을 했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이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코로나로 상당히 중단되는 지역들이 많았다가 또 최근에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데 남해군처럼 조금 더 지역에 필요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지역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옥천도 이제 꾸러미 사업이나 영양풀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저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 청소년들 도시락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역 농산물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기존의 체계에 있는 거를 지역 농산물로 좀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그 옥천에서도 뭐 대표님께서도 많이 그 시도를 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지만 학교 급식처럼 조금 이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이 되고 이런 공급하기 위한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이제 학교 급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소규모이고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먹거리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는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들 고민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규모이고 혹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돌봄의 먹거리도 어떻게 지역 농산물과 연결할 것인가 이 고민인데 일단은 제도적으로 이거를 지역 농산물을 우선한다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차액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서 요 지금 먹거리 돌봄 안에서도 주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따내는 방식으로 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체 예산을 마련하는 곳은 지난번에 옥천의 시도처럼 지금 우리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예산을 좀 일부 투여한다든지 이런 식의 고민을 모색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밑반찬 배달 사업이 한 120, 130여 가구 매달 3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군에서 이제 복지관하고 시니어 클럽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지역 농산물이 못 들어가고 이제 보통 대기업 제품들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보건 쪽에 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독거노인들은 이제 당뇨나 혈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높으신 분도 많이 계신데 연계해서 그분들 건강까지 챙기는 식단으로 좀 뭔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 이게.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충남 지역에서는 충남대학교 내에 이런 식단 개발과 관련한 이제 연구소가 있거든요. 산학 연계 뭐 지역과 산학 연계 차원에서 또 그런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식단 짜기 이런 것들도 시도를 했는데 그 식단을 짜는 것까지도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시도를 못 하고 식단을 짰더라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재료를 어떻게 지역에서 연결시킬까 이제 이거를 다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성과를 내는 곳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네. 지역 농산물도 이제 그 시기마다 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적정량이 또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자를 조직화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통 체계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제가 눈에 띄는 게 이제 경로당 쿡앤클린 사업이거든요. 경로당 쿡앤클린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월 한 달에 한 10일 정도 그 3명의 일자리 27만 원짜리 3명의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고 네. 거기서 이제 밥을 해 드시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관계성이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이게 월 10일이니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월 10일 예산으로 그냥 한 달을 그냥 하는 마을도 있는 반면에 딱 월 10일만 주니까 월 10일만 해야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월 60일씩 했듯이 월 30일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또 가능하면 쌀은 지원이 되니까 반찬까지 식재료로 지원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사실은 그 식사 준비를 같이 하시는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일자리는 네. 이미 지금 3명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 이제 예, 다른 아까 이제 농촌의 어. 그 농번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일자리로 생각을 이제 공무원들이 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인건비 방식으로 지원 주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만들어도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돌봄의 형태들도 좀 있거든요. 많이 네네.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분권화돼서 이게 옥천군에 통합 먹거리 돌봄 지원센터가 있으면 각 읍면별로도 하나씩 그 뭐 밑반찬을 읍에서 다 만들어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 면에서 네. 자체적으로 조리 시스템을 갖춰서 읍면 지역은 생산과 요리와 배달까지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네, 그래서 옥천군에서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여러 계기로 말씀하신 읍면 단위의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상하는 건 아주 혁신적이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계산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옥천의 사례나 아까 말씀드린 직매장이나 학교급식 중심의 센터에서 좀 더 확장된 걸 고민하고 싶다고 하셔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러 가는데 그런 책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각기 서로 다른 모델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서로 교류가 되면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영국 영화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인가 어디서 본 네. 것 같은데 보면 영국에는 보니까 이게 식료품 네. 그게 있어가지고 수급자들이 직접 현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잠깐 비치더라고요. 예, 예. 그 우리나라의 푸드뱅크 제도도 그 취지이긴 한데 보신 예. 것처럼 예,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거기서는 거기도 이제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인간적이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먹거리를 통해서 좀 나누는 모습들이 나오죠. 네. 지금의 푸드뱅크는 좀 이게 대기업에서 기증한 이제 대부분 산업화된 물건들이 네, 맞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네.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식료품이나 이제 농산물들도 이렇게 네, 좀 네. 있는 걸 좀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각 읍면 단위별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렇게 로컬 푸드 직매장의 개념으로 일반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같이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직매장과 어떤 그 공동체 목이 같이 있으면 네. 이게 먹을거리가 공공재라는 것들의 인식 속에서 최소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런 좀 진짜 구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또 지금 재난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 상황이 빈번하게 오는데 그때를 위한 긴급한 먹거리 돌봄 사업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는 임대료나 이 생활비 중심으로만 고민이 정부 정책 되어 있고 먹거리에 대한 이 고민 자체가 별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려면 이 농업 체계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량 생산 체계보다는 좀 이렇게 다품목 소량 생산 위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상당히 그런 주산지 중심의 산업화된 농업만 사고하던 좀 정부 혹은 행정 쪽이나 좀 연구자들도 최근에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씩 비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지금 재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 현재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하는 농가들은
보험에 있어서나 재해 정책에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걸 봐서 좀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송인구 연구자님은 어쨌든 전국에 이제 다른 사례, 해외 사례까지 많이 좀 보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사례, 좀 지역에 적용되는 사례, 이런 사례면 참 좋겠다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조금은 이제 남미 국가들의 사례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좀 개혁적이고 이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예. 그렇게 주로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듯이 뭐 분홍색 물결처럼 좀 더 상당히 급진적인 정책을 한 정부가 됐을 때 하는 사례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지역산 농산물과 지역의 먹거리 돌봄을 연계하는 그런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체 식당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식단의 구성도 지역의 식문화를 반영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식재료도 지역산을 쓰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식문화라든지 식재료들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공동체 식당 제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도 좀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식당, 지역산 농산물과 이제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요리 조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살리면서 네.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 키친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공적 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지금은 진짜 이 요리라는 게 뭔가 보다는 밀키트 형식으로 딱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산업화돼서 먹기 좋게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쑥 데피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 전달이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농업과 먹거리 연구자지만 요리에 그렇게 즐겨하거나 익숙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저와 이제 첫째가 아들이라서 이제 같이 준비하자 이런 고민도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먹거리 이해력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땅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내가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하나의 식사가 준비되기까지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먹거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도 이해하고 농업의 소중함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교육 이제 저희가 지금 식교육을 많이 이야기해왔는데 그 식교육 자체가 이런 전체 요리까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으로 접근돼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야,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푸드 리터러시가 맞습니다. 좀 필요한 시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그 논밭과 어쨌든 그 식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같다는 느낌. 네. 지금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먹을 건 다 이제 편의점에서 나오니까 마트나 편의점에서 나오니까 되게 심각하게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우박이나 냉해 피해가 잦고 농산물 값이 들쑥날쑥하면서 농가 자체가 지탱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먹을거리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정에 대한 고민이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농정 차원에서도 봐도 이제 먹을거리 자급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선진국은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먹을거리 자급이 이미 네, 맞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100% 이상이죠, 자금률이. 네.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먹을거리 자금이나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오고 논문도 잘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되게 심각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이제 여전히 자급을 위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기업이 재배해서 들여오면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이 농업농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쌀값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농업농촌에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문을 열어 보지만 일간지를 보면은 농업 농촌면이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경제면은 네,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뭐 큰 재해가 나거나 네. 뭐 이제 필요할 때 그때 네. 써먹는 게 뭐 스타벅스에 뭐 어디 호박을 썼다든지 네,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에 뭘 네, 썼다든지 의성 마늘을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만 이제 자꾸 네, 화제가 네. 되는데 네. 이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농정을 바라보는 철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식량 위기 정상회의라는 걸 이제 보통 식량 정상회의라는 걸 했는데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한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그래서 먹거리 체계 정상회의라는 걸로 아예 명칭 자체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적인 먹거리 거기에서 이윤을 얻게 되는 기업들이 또 목소리가 가장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방향들은 잘 논의되지 못하고 조금 첫 번째 먹거리 체계 정상회의였는데 결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먹을거리가 이제 뭐 식약동원이라는 말도 있듯이 뭘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건강하고 연계에 짓게 되는 거라 앞으로 좋은 먹을거리가 참 귀한 날들이 오지 않겠냐. 이제 근데 지금 보면은 병을 주고 약을 파는 네, 맞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네. 이제 식품산업도 다 가지고 있고 네. 또 제약회사도 하나씩 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몸이 그렇게 혹사당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하는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식교육과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이제 또 이 모임에서는 학부모 모임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학교에서 예. 특히 탄산음료나 좀 나쁜 먹거리들 그런 기업적인 먹거리들 자체도 규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반영시킬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러면서도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네, 스마트팜도 사실 대기업에서 진출하려고 이제 호시탐탐 네, 네, 맞습니다.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되게 뭐 안전하고 뭐 깨끗한 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리온실에서 이제 기르는 이제 농업도 노동이 이제 될 일이 멀지 않았다고 좀 네, 네.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지금 이게 우리가 전통 농업을 이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이게 진짜 대량 생산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순식간에 지금 농촌을 잡아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분명하게 도시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분들도 점점 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게 어떤 먹거리냐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추세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디긴 하지만 걸리는 시간들이 좀 길지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통적인 농사의 문화라든지 그걸 농민이 소중하게 가꿔서 식탁에 올리게 된 이런 과정들을 더 고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청년 하면서 이게 청년이 스마트팜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이게 스마트팜의 어떤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되지 않나 또 너도 나도 지자체가 이제 스마트팜 얘기를 네. 거침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이 좀 와닿았었는데 네.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이 누구나 다 이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어르신들이든 청년이든 고된 노동을 좀 덜고 이렇게 스마트화하는 기술도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지만 자본 집중에 네, 그런 하면서 청년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할 일은 농민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농민이 아니고 경영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엔 뭐 제2의 시설 대출처럼 이제 결국에는 그 빚만 잔뜩 떠안게 되고 나중에 참
큰 지역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걱정입니다. 농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되게 싸구려 취급당하고 이제 농대라는 이름도 다 지워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다 네, 바이오 생명 뭐 이렇게. 네, 네. 제가 이제 농과대학을 말하자면 이제 나왔는데 예. 제가 이제 들어가던 시기쯤에 그런 게 전국적으로 이제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예. 농을 떼고 생명과 과학 이런 거를 이제 모두 포장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되게 네. 이게 사실 농이라는 글 한자를 보니까 이게 노래곡자 밑에 이제 별의 노래 별진 이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전 그런 의미 또 몰랐습니다. 예. 별의 노래란 뜻이기도 한데 그리고 새벽의 노래 이런 뜻 새벽 신자도 써가지고 그 새벽의 노래나 별의 노래라는 의미인데 참 그거를 자꾸 지우고 이제 농대하면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이 가는데 그리고 또 농사하면 돈 못 벌고 힘 많이 들고 되게 루저 취급을 받는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팽배한 것들이 많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네 맞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꿔주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식량위 시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농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빨리 이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이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면 저는 이게 사실 영어 수학보다 오히려 이 생산하고 요리하고 하는 이 생계와 밀접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 과목으로 좀 돼서 누구나 농사짓는 기술 어쨌든 조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배워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 저는 이제 전북 군산입니다. 이번에 또 큰 비 피해가 있었는데 예. 네, 저도 이제 곧 가보려고 합니다. 네. 군산. 집에 부모님도 군산에 계십니까? 예, 이제 부모님은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친척 어르신들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 토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고요. 네. 그렇군. 저도 소천에 잠깐 살았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소천하고 매우 가깝죠. 네. 옛날엔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다 이제 금강 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강에서 옥천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 가운데인데 이 작은 변방에서 좀 뭔가 먹을거리 혁명이 일어나서 진짜 그 이번에 만들어진 공동체 부엌이 제대로 뿌리 내려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농촌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농촌에 사는 이유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옥천을 응원하면서 또 다른 지역들의 또 옥천의 이런 시도들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신청 뭘 하셨나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일단 뭐 산호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산호라면 예. 오늘 하는 주제랑 맥락이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호라면 듣고 오늘 이렇게 초대 손님 소영규 선생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옥천이 만난 사람 두 번째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전 아트 오케스트라 메인 지휘자인 그 윤성규 지휘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대전 아트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상임지휘를 맡고 있는 윤성규고요. 예. 카이스트 오케스트라도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옥천으로 이사 와서 텃밭 가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선생님? 대전에서 한 40년 정도 살았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데는 대전이 아니고요. 예. 태어난 데는 제천이라고. 충북 제천이요. 네네. 같은 충청도네요. 어쨌든. 네, 그렇죠. 네네, 충북입니다. 충북 끝에서 이제 끝으로 내려오셨군요. 네. 대전을 거쳐서 네. 이렇게 안남면 도동리 서당골로 이렇게 귀촌을 하셨는데 귀촌한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전입 신고한 지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혹시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서당골로 오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도시 탈출? 도시 탈출. 그래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예. 도시 탈출을 해야 되겠다. 너무 나이를 먹어서는 적응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예. 대전 근교, 대전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근교를 많이 찾았어요. 예. 뭐 논산, 금산, 뭐 조금 멀게는 뭐 당진 뭐 이쪽까지도. 예. 근데 이 옥천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간 날 예. 그 집을 내놓으신 분하고도 예. 어떻게 소통이 바로 되고 잘 돼서 예. 가계약하고 그냥 그렇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한 큐에 그냥 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군요. 어떻게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선택하길 잘했고 예. 운명의 장소가 아니었던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습니까? 일단은 그 면 소재지가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가깝고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그 시골 같은 그런 그 자연의 풍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대전에서 또 가깝고 그리고 동네 분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일단은 뭐냐면 이름이 안남인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그 사람들 대하는 게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시구나. 이 편안한 안자에 남정남자. 안남인데 그건 잘 확인 못 해봤어요. 편안한 남쪽 나라. 예. 그런 것처럼 잘 오셨군요. 어쨌든 자연환경도 좋고 면소지랑도 가깝고 일단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 6월 9일 날이죠. 이제 한 달 훨씬 지났는데 예술공간 안남에서 그 설명이 쉬운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이제 음악 감상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획된 겁니까? 그게 사실은 여기 옥천에 내려올 때는 제 정체를 숨기고 그냥 아저씨처럼 살으려고 왔었어요. 왔었는데 처음에 그 저한테 이제 집을 그 매각하시는 그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휘를 하고 있고 이제 음대에 출강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분이 알았는데 그분께서 동네에다가 전부 소문을 내고 가셨더라고요. 쫙 내셨군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아셔가지고 그 풍물단도 하자고 연락이 왔고. 풍물단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풍물단에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관심이 좀 있고 흥도 좀 그쪽 맞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연락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됐고요. 동네 그 안남이라는 그 공간, 그 공연장하고 미술관, 뭐 갤러리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그런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술공간 안남이라고. 거기가 이제 그 두 분 교수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요 안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어떤 그런 문화예술 그 콘텐츠를 가지고 그 장소를 활용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그런 거 하는데 여기 와서 재능 기부 좀 해라. 근데 갖고 있으면 뭐해요? 뭐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면은 하겠다고 해서 흔쾌히 이제 하게 됐죠. 근데 뭐 어려운 걸 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들었던 그런 곡으로 클래식 설명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죠. 아, 그래서 설명이 쉬운 클래식이군요. 네. 그 조수미가 들려주는 음악 동화 이런 것도 영상도 보여주고 네.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이스트 오케라 동아리에 소속돼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전 아트 오케스트라 메인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카이스트 교수로 지금 교수는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93년부터 거기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지도를 하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학생들이요?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 내에 있는 학부, 그다음에 석사, 박사 직원들까지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어떻게 인연이 돼서 거기 들어가신? 제가 이제 지휘를 한다 그러니까 예. 그때는 93년이니까 이제 한참 때죠. 예. 20대 때. 근데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사람을 모셔오기는 힘들고 지휘는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서 저를 섭외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됐는데 2년이 돼서 지금까지 한 31년 정도 하게 됐죠. 와, 진짜 오래됐네요. 네네. 카이스트 분들은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요? 웬만하면 다 알죠. 30여 년이 넘게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예. 크고 작은 카이스트 내 행사들도 전부 참여하게 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총장님이라든지 이제 바뀔 때마다 교수님 그리고 그 관계되시는 행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알게 되고 대전 아트 오케스트라는 어떤? 대전 아트 오케스트라는 그 이쪽 대전을 근교로 하는 그 음대 전공자들이 이제 모여서 연주하는 직업 전문 오케스트라입니다. 이게 뭐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민간이죠. 민영 오케스트라입니다. 민간이 같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오케스트라로. 제가 그거를 창단할 때는 예. 그것도 이제 2002년에 창단을 했는데 20년이 너무 훌쩍 넘었네요. 네네. 2002년에 창단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전에 그런 그 민간 단체 오케스트라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 지역을 비롯해서 그 근교에 있는 그 음대 졸업생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는데 그 인력을 전부 수용을 못해요. 그 시립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죠. 수용을 못하고 단체가 없으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매번 이렇게 용병처럼 단원들을 모아서 하지 말고 아예 나는 인력을 모을 테니까 그리고 연습을 시킬 테니까 당신의 일거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까운 인재들 음악을 계속 못하고 다른 직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까운 인재들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연주 무대에 올라갈 땐 한 40명 올라가고요. 단원들은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인데 40명, 10명은 이제 객원 단원으로 객원 단원. 특수악기 같은 거는 그때 불러야지 고정 단원으로 같이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야, 이걸 20년 동안 끌고 오신 겁니까, 네? 야, 대단하네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야,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이제 기획사분들이 좀 어쨌든 조금이라도 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잖아요. 또. 일단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기 연주는 해요. 정기 연주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연들은 이제 자체 공연비를 들여서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협조곡 같은 걸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내는 협연비를 갖고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초청 연주 그런 거 이제 돈 받고 하는 연주니까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단원들 그 연주료 나눠주고 남는 거 조금 세이브 해놨다가 그걸로 그 다음 공연에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군요. 야, 얼마 전에 그 옥천의 그 클라리넷 연주자 한 분 김현주 씨라고 한번 네. 39대 지금 젊은 분이 그 옥천이 고향이 아니지만 와가지고 이 음악하는 친구들을 좀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못 모으고 앙상블 L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한 12명 현악은 못하고 이제 관악
클라리넷, 색소폰, 네. 뭐 피아노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하고 있다는데, 네. 근데 그분도 옥천을 대표하는 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을 좀 내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계시니까 네. 대전 아트 오케스트라 한 경험도 계시니까 네. 옥천에 그렇게 한번 옥천에 그 옥천여 중에 관현악부가 있습니다. 있기는. 아, 그래요? 예. 네. 관현악부가 있어서 상도 받고 전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는데 지금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관현악을 연주했던 친구들이 이제 조금 거기도 이제 20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악기를 그냥 놓기 아까워서 네. 연습한다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 만나니까 이제 불현듯 갑자기 뭐 구성의 방법은 단체 구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제 전문 그 연주자들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 단체도 있고 예. 아마추어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로 구성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으로 팀은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인력 구성이 용이한 게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맞춰서 하면은 제일 좋은 팀을 만들 수 있겠죠. 보통 대도시에는 그 인력들이 공급이 좀 잘 돼서 예. 팀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큰 도시의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도시들은 예. 그 자체에서 팀을 만들기보다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의 이름, 작은 도시의 이름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껍데기만 포장지만 이쪽이고 예. 내용물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맞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재능 기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그 힘이 있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하면 결국엔 나중에는 그게 좋아져요.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후원과 어쨌든 재능 있는 분들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네.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연주회도 좀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역 내 수요를 이렇게 좀 음악에 대한 듣고 싶은 그런 수요를 좀 메울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분명히 이 지역에도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예.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이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타지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을 자기 고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고향의 그런 어떤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음악이 주는 또 힘이 있으니까요. 또. 네, 네. 그래서 옥천에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 인프라가 좀 적으니까 좀 이제 소공연장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는데 뭐 그렇죠. 네. 대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예. 지금 뭐 있는 게 문화예술회관 하나 있고 네.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공연 무대가 있긴 한데 전용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좀. 아직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안 만들었겠죠. 그렇군요. 필요한 날이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좀. 제가 그 클래식 그 음악 그 감상회를 했던 그 안남도 예. 지역은 조그맣고 좀 옥천에선 떨어져 있지만 예. 그거를 주도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예. 그런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숨어 있는 예. 그런 어떤 문화 예술인들을 찾아서 예. 전시도 하고 예.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일원으로서 지금 풍물단도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악기를 주로 하시나요 지금? 선생님? 지금 북을 치고 있거든요. 북을 치고 있는데 장구도 좀 배우고. 좀 배우고. 네. 기본 하던 가락이 있으시니까 뭐 금방 배우시겠네요. 뭐 리듬이니까. 예. 뭐 서양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지만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그 맛이라든지 예. 그런 거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선생님도 말씀하기도 하고. 완전히 초짜로 돌아가서 이제 그럼요. 배우시는 거군요. 그러면
생업은 그러면 뭐 다른 일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지금 학교를 나가고 있어요. 프리랜서. 아.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음악 수업. 음악 수업.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바이올린 지도. 바이올린 전공하셔. 대학을 다닐 때는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이제 지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 수입원은 이제 바이올린 쪽이죠. 문화센터에서 직접 교습도 하고. 네. 강습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 농사도 지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농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조그맣게 텃밭 집 주변에 텃밭. 예, 노는 땅들 이용해서 예. 제가 먹을 만큼 하고 남는 거는 이제 주변에 좀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남 주민이 되셨네요. 그럼요. 그 뭐라 그럴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렸어요. 야, 옥천에서 안남면이 제일 작은 동네거든요. 인구가. 네, 그래요. 예. 네. 안남면에 인구신가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군요. 혜택도 받았습니다. 뭐 카드도 주고 뭐 많이 주더라고요 상품을 전입 신고했다고. 그렇습니까? 안남은 뭐 그나마 다른 면 지역보다 이제 배바우 도서관 얼마 전에 개관식도 네. 기념일도 했는데 개관식도 있고 면사무소 앞에 잔디광장도 되게 넓고 예. 주민들이 2002년부터 사실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나 주민운동을 하셔가지고 네. 해놓은 성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처음에는 그 집이 그 집을 잘 꾸며놓고 집 주변이 좋아서 집만 보고 왔는데 네. 와서 살아보니까 거기가 명당 자리인 거예요. 안남 자체도 너무 좋지만 예. 공기도 좋고 강도 가깝게 있고 호수도 가깝게 있고 주변 도시들 바다도 2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네. 그 저기 대게 파는 거기 그쪽에 예. 그쪽으로 2시간 걸리고 뭐 대도시도 가깝고 사통팔달 교통이 뭐 다 연결돼 있고 너무 번화가가 아니니까 지내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100%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혼자 오신 건 아니시죠? 가족분들하고. 저는 예.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다 커서 각자 자기 직장 잡아서 사업하고 직장 잡아서 갔고. 그러셨구나. 네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재밌고 행복하게 사시니까 보기가 좋네요. 좋습니다. 삶의 질이 확 2년 전보다 올라가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대전에 나가서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예.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약 드세요? 자연의 약을 먹는다. 자연의 약을 먹는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예술공간 안남이라는 공간도 최근에 생겨서 네. 그런 여러 가지 공연이나 전시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대도시 나가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그런 걸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조사한 거를 보면은 원래 그쪽에 사시던 분들보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이제 50%를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뭐라 그럴까 재능이 있고 숨겨진 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까불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어쨌든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잘 융화가 돼서 조화롭게 뭔가 같이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이게 좋은 공동체가 된다면 되게 더할 나위 없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20명이 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전교생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금년 봄에도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계속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저도 뭐 틈 나는 대로 주변에 안남 좋아 거기 특히 그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대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좋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좋고 혜택도 많고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는 애들보다
아이들 키우는 데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혜택이나 지원 같은 게 그러니까요. 시설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주거 플랫폼이 빨리 좀 만들어져서 네. 살집도 이게 많이 지어지고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좀 이게 아이나 청소년들이 주는 활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인들만 사는 곳이 아닌 정말 남녀노소 잘 어우러져서 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 앞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거 보면 되게 반가워요. 반갑습니까? 네. 도시에서 항상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이제 수업하니까 예. 그렇게 보던 느낌하고 저희 집 앞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서너 명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새롭더라고요. 다르게 보이더라고. 귀하게 보이고 귀엽고 고맙고. 그렇군요. 어쨌든 안남 풍물단에도 가입하시고 이제 나중에 진짜 그 대전에서 그 아트 오케스트라단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옥천에도 그런 오케스트라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을 모아보고 이렇게 네. 연결시키고 네.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예. 신청곡 네.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